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군수 재선거를 포함해 모든 선거구의 토론회를 마쳤는데요. 이 토론회를 통해 부각된 선거구별 쟁점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도자국 김용환 선임기자, 최민국 기자, 송승민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네요.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세 기자가 동시에 출연하는 건 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번 선거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깜깜이 선거다 이런 지적이 좀 많았었는데 실제 취재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김영환 선임 기자. 네, 주장대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많았고요. 일단은 뭐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보니까 뭐 사이로 우리 총선도 예외일 수가 없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이제 대면 접촉을 사실상 좀 삼가는 그런 운동 캠페인을 하자라는 이런 그렇죠. 제안도 있어서 그러면서 더욱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은 이제 후보들이 토론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여기 일조한 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인데요. 오죽했으면 전북 도의회 정치부 기자들이 성명을 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도의회 기자들이 성명 낸 게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기자 경력 20여 년이 넘었는데 이 기자들이 성명을 내고 토론회에 왜 참석 안 하냐 이렇게 했던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남원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면전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낙연 그 선대위원장이 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 토론회 참석을 권고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잠깐 그 부분이 좀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최민국 기자는 좀 어떻게 선거 지켜보셨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화두가 되면서 그 유권자나 후보자나 선거 운동을 좀 그 지켜보거나 그런 거에서 몰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역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의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후보자들이 좀 이 토론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송 기자는 토론회 취재 계속 쭉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 참여하셨을 텐데 좀 어떠셨어요? 이번 CBS 토론회를 그 근거리에서 지켜보니까 사실 후보자들이 한 약속도 취소하고 토론에 나오지 않겠다는 등 초청에 특히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정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들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당선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토론회를 기피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지팡이만 꽂아서 당선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재현된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선거구별 쟁점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김용환 기자. 네. 선거구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쟁점했던 공통 현안이 좀 있었죠. 네, 새만금 해수 유통 부분이 있고요. 복당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새만금 해수 유통은 우리 최민국 기자가 조금 뒤에 좀 설명을 덧붙일 것 같고요. 복당 문제를 좀 짚어보자면 네. 민주당 바람이 상당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거센 것을 일단 피부로 느꼈고요. 또 거기에 원인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높은 지지율.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당선이 되면 민주당이 가겠다. 이런 후보들이 상당수 있었고요. 또 어떤 후보는 나는 친문 후보다 이렇게 대놓고 또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무소속 후보 가운데 민주당이 복당하겠다고 하는 후보는 군산의 김관영 후보 그리고 또 최영재 후보 그리고 이제 친문 후보를 자처했던 후보는 이제 임정엽 완주부진장 후보가 이렇게 또 친문 후보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조건에서 발생했었던 그런 일들인 것 같고 이 새만금 해수유통의 경우 각 후보들의 입장 최명욱 기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는 지역과 지역을 넘어 전북 전체 이슈로 부각됐는데요. 군산의 신영대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민주당 후보들은 원론적 입장을 냈습니다. 이 후보들은 올해 말 끝나는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조사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거나 심의 공론화를 통해서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를 결론 지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민생당, 정의당, 무소속 등 민주당을 제외한 대다수 상대 후보들은요.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민주당 이외의 정당 후보들 입장이 확연하게 갈렸는데 근데 민주당 후보들은 또 물어보면 당론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답은 비슷해요. 뭐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 1단계 수질 평가가 이제 올 하반기 이제 완료가 되면 2단계 수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그 민주당 후보 또는 이제 전라북도의 이런 입장에서 이게 약간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후보들한테서 어떤 다른 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준 답안에 들어있는 어떤 전라북도나 여당 후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상류 지역 그러니까 뭐 전주랄지 완주랄지 익산이랄지 김제랄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환경 기초 시설의 어떤 기능 보강이나 확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익산 왕궁 지역을 보면 그 계속적으로 새만금 상류의 수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왕궁을 이제 사실상 휴폐업해서 축사를 매입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방비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매입하는 것도 국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이 수질 사업을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서 지방의 어떤 재정 부담이 사실상 완화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새만금 해수유통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서 후보들이 상당히 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도 좀 특이한 대목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총선에 부각을 시키니까 이제 후보들도 어느 정도 거부에 대해서 별개 움직이기는 힘들고 동조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좀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향후에 그러면 정부 정책 입장에도 좀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정부의 로드맵대로 하반기에 평가가 끝나고 2단계 수질 대책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송승민 기자, 이 전주 가불병 선거구는 아무래도 최대 이슈가 전주시청사 이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그 전주병의 정동영 후보와 전주을의 최영재 후보가 독특한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데 민생당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도동 또는 전주생명과학고로 이전하고 해당 위치에 들어가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최영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한방직터에 전주, 김제, 완주 융합도시청사를 만들어서 새 시군을 뭐 통합하겠다라는 이러한 공약까지 냈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갑은 이제 구도심 지역구다 보니까 민주당 김윤덕 후보와 김광수 후보는 그 위치에서 신축을 하겠다. 근데 반면에 정의당 염경수 후보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전면 백지화하고 거기에 시청과 공원을 짓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네. 뭐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도 입장을 내놨죠. 우선 전주시는 청사 이전은 그 구도심을 가뜩이나 더 공동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민들의 공론화 없이는 절대 시청을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또 더 나아가서 전주시 관계자가 소설을 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청 이전 문제는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공약을 남발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보면 자신들이 지역구에 옮기겠다 이런 입장들이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전주에서 또 황망산 터널과 대한방직도 좀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황방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상직 민주당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공약인데 구간이 혁신도시 국민연금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기전여고가 있는 그 사거리 이쪽으로 이제 터널을 뚫겠다 이런 건데요. 이제 사업비는 한 800억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이상직 후보가 이것은 지방 부담이 아니고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시작되면 국비로 전달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 터널이 뚫리면 전주 한옥마을과 대한방직 그리고 혁신도시 새만금 이렇게 연결 통로가 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 오영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터널은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뿐이라면서 반대를 했고요. 그럼 대안이 뭐냐? 이것은 시내버스 노선 어떤 변화 이런 걸 통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일부 구간의 교통체증이 터널로 인해서 해소는 되겠지만 또 다른 데서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뭐 전문가들의 견해도 들어보셨다면서요? 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강규동 연구원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그 주 간선도로가 이제 두 개입니다. 옹고울로하고 그러니까 이 전주 덕진경찰서죠. 그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김제로 빠져나가는 이제 콩지파출로라고 불리는 두 개 도로인데 여기가 현재 출퇴근 시간 굉장히 큰 혼잡을 빚고 있다. 그래서 이걸 사실상 완화해야 되는데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터널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부 단면만 훼손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환경단체는 좀 그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이고. 예, 부정적인데 네. 전북 환경운동연합과 전북 녹색연합 등 4개 단체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이게 풍선 효과다. 황방산 터널 만들면 뭐 일부 구간 완화는 되겠지만 결국 전주 전체로 보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네. 지체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오영수 후보가 제기한 것처럼 시내버스나 자전거 이용화 활성화하고 또 출퇴근 때 지원버스를 도입하고 그리고 시외 광역 급행 교통망을 구축하는 어떤 혁신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해야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네. 그런가 하면 대한방직 부지 논의 뭐 이건 총선을 기점으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네, 어차피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총선에서 나온 대한방직 어떤 개발 방안은 이제 참고 사항일 뿐이죠. 아까 좀 전에 얘기된 것처럼 이제 최영재 후보는 전주, 김제, 완주의 어떤 통합 청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네. 후보들도 있고 또 어떤 후보는 서울의 디지털 산업단지처럼 도심의 첨단 산업 단지를 거기에다가 안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공업용지 변경에 따른 어떤 특혜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또 주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천변에 있는 네.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예 공원화를 하고 그리고 지하로 도로를 뚫어서 어떤 녹지 공간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후보들이 총선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안일 뿐이지 뭐 구체적으로 그게 실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이런 네. 부분도 참고를 하겠죠. 선거가 끝나고 어쨌든 뭐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될 네,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자, 전주권은 그렇고요. 우리 최명국 기자, 네. 익산 가불은 아무래도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들, 뭐 공공기관 유치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 이런 게 주요하게 다뤄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익산은 전북에서도 인구 감소세가 유독 가파른 지역인데요. 그래서인지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익산갑의 민주당 김승우 후보는 전북도청사를 익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상대 후보인 민생당 고상진 후보는 그 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였는데요. 또 익산을의 민주당 한병도, 민생당 조배수 후보도 공공기관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걸며 인구 감소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 뭐 될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그런 논의가 있었겠고요. 그런가 하면 군산은 뭐 돈에 가장 박빙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최대 현안하면 역시 현대중공업 재가동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 군산 지역도 그 군산 조선소 재가동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두 후보가 좀 격돌했는데요. 전북 CBS 강대강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민주당 신영대 후보는 현대중공업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당선되면 1년 안에 재가동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소속 김관용 후보는 1년 안에 재가동 어렵지 않냐, 직을 걸겠느냐 그렇게 묻기로 했는데요. 김관용 후보는 현대중공업과의 끈은 놓지 않되 현대중공업이 재가동에 의지가 없다면 현재 그 군산 조선소 부지 매각이나 임대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사기업의 의지를 과연 이 정치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신영대 후보는 직을 걸겠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새만금 복합 리조트 이 내국인 카지노 문제도 논란이 됐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도 두 후보의 좀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새만금 복합 리조트 하면 김관용 후보가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김관용 후보는 그 본인이 당선되면 새만금 복합 리조트, 특히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이 복합 리조트를 통해서 좀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영대 후보는 카지노는 말이 카지노지 도박장 아니냐. 이 도박장에 들어서면 그 군산 시민이나 전북 도민들의 도박 중독이 우려된다고 하니까 김관용 후보의 대답이 좀 독특했는데요. 그 내국인 카지노 이대 그 군산 시민이나 전북 도민의 출입은 막겠다. 예, 그런 좀 답변을 네.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박빙 지역이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이잖아요. 이 민주당하고 무소속 후보 구도인데 여기는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이 쟁점으로 부각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국토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이 나머지가 지금 고길이의 1km 구간을 시험 구간으로 해서 이제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을 두고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에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일부는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또 정의당 후보는 이제 반대 입장인데 그 이강래 후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로공사 사장 때 국토부 장관 이현미 장관을 만나서 발판을 놨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해서 이제 단초를 놨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돼야 앞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됐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용호 후보는 내가 국회의원 때 예산을 따냈다. 9억 6천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 수입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자신이 당선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방경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산 관광열차 사업을 토대로 해서 지산 허브밸리 사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인데 이에 반해서 이제 정의당 정상모 후보가 이거 친환경이지도 않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희망 고문이다.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정상모 후보는 지산 산악철도가 안전성이고 경제성이고 수익성이고 어느 것 하나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산악철도 관련 논문을 보니까 네. 킬로미터당 뭐 설치 비용이 100억 원에서 뭐 200억 원대인데 20킬로를 감안하면 이제 이게 1,000억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연간 운영을 해서 비용을 네. 메꾸려고 하면 수익이 킬로미터당 6억 원에서 7억 원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20킬로 산악철도로 개설하면은 연간 한 120억에서 네. 140억 원 정도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과연 운영 수입이 보장이 되느냐 따라서 자신은 반대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모든 선거구를 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끝으로 진안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군수 재선거가 치러진 지역인데 여기도 굉장히 치열했어요, 송승민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서 불꽃이 튀었는데 이충구 후보는 절대 반대, 그다음에 전춘성 후보는 행정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8년도 4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이 이 부동의 요청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에서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받았고 다시 행정소송을 전주지법에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춘성 후보는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마이산 케이블카를 진행하겠다. 또 이제 이충구 후보는 그래도 행정소송을 우리가 취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민주당 정춘성 후보하고 무소속 이충구 후보 간 공방이 뭐 선거 막판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선거구별 쟁점 정리 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문국 기자, 송승민 기자 수고하셨고요. 김용환 선임 기자 끝으로 좀 아쉬움, 과제랄까요?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토론회가 활성화돼서 후보들의 공약 정책을 잘 점검하고 이걸 또 유권자들한테 알려서 좋은 그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민주당 후보들이 토론회에 기피하는 후보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선거의 캠페인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런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요. 또 되돌이켜 보면 특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도 똑같이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 후보들이 이 지역에서 지팡이만 꽂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약들도 보면 특정 후보를 거론해서 뭐하지만 따져놓고 보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공약들이거든요. 이것은 사업비나 뭐 규모나 여러 가지로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그냥 그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공약들을 좀 철저히 점검해서 좀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공약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언론 또는 시민단체에서 감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들 따끔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세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